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와인의 제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 가지 뭐 듣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듣는 얘기도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겠죠? 레드 와인은 껍질이 까만 적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레드 와인은 포도를 으깨서 껍질, 씨, 포도주스를 같이 발효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 와인이 나오는 거겠죠. 사실 레드 와인 색깔 보면 꼭 빨간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기가 좋게 레드 와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는 선분홍 색깔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짙붉은 생각도 있고, 어떤 호주 와인이나 이런 아르헨티나 와인 같은 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레드 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이게 무슨 레드야? 그되 이제 좀 그거는 따지거는 것 같으니까 재미있는 와인 시간이니까 레드 와인은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의 특징 중에 이제 껍질과 씨앗을 같이 발효시키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레드 와인을 대표하는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타닌입니다. 타닌. 타닌은 인체에 굉장히 이롭죠. 그리고 또한 타닌은 와인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포도주가 인체에 주는 어떤 좋은 이로운 영향 중에서 항산화, 그다음에 이제 살균 뭐 이런 작용,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암 같은 거를 이제 좀 예방할 수 있고, 뭐 이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뭐 다른 독주 같은 걸 마시는 것보다는 혈액순환에 좋다. 긍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타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인은 100% 포도즙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이 준 그런 천연 자연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발효를 하면서 알코올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코올이 보통 10도에서 한 뭐 16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발효주 중에서는 이제 와인이 굉장히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인도 많이 마시면 취한다.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색깔이 예쁜 로제 와인 있잖아요. 로제 와인. 로제 와인. 핑크 와인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 로제라고 하죠. 핑크라고 하기보다는 좀 장밋빛 색깔 같다. 그렇게 느껴보면 이제 장미가 또 우리에게 주는 연상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 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아하고 강렬하고 인상적이고 또 때로는 또 고결하고 이런 부분이 장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핑크 와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로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제 와인. 그래서 로제 와인은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 와인을 만드는 적포도 품종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껍질과 이제 그 씨앗과 씨와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스 같이 압착시켜서 넣는 과정은 비슷한데 이제 아주 그 레드 와인처럼 탄닌, 색소 이런 것이 진하게 빠져나오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살짝 뭐 한 하루나 또는 뭐 거의 이하 색깔이 이제 그 분홍색, 분홍색이 나올 때까지만 놨다가 껍질과 이제 씨앗을 제거해 버리고 이제 핑크색이 어느 정도든 포도 주스만 갖고 발효를 시키는 게 로제 와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제 와인을 뭐 이렇게 마시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뭐 날씨가 화창하고 뭐 특히 이제 바닷가라든가 뭐 해산물도 이제 다양한 요리법이 있으니까 그런 신선한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 로제 와인이 굉장히 어울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금류 그러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피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육류, 소고기라든가 뭐 이런 양고기라든가 이런 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 뭐 치킨 이런 거에는 로제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의 어떤 지방을 보면 이제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산간지대에서는 이제 새요리가 좀 많이 발달을 하죠. 이런 쪽에서는 스킨 터치와 그 타닌을 조금 많이 포함하고 있는 로제 와인, 무게감 있는 로제 와인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해안가라든가 날씨 좋은 화창한 뭐 이런 아웃사이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파티 또는 피크닉용 그런 로제 와인은 약간 감미가 있고 알코올 도수가 한 11% 정도 되는 그런 좀 산뜻한
그런 로제 와인이 있어요. 근데 이런 로제 와인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 브러쉬 와인이라고 합니다. 브러쉬 와인. 가볍고 산뜻하고 피크닉 같은 데 어울리는 그런 와인, 이제 로제 와인인데, 로제 와인은 앞으로도 뭐 비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너무 와인을 레드 와인, 타닌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마시다 보니까 로제 와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와인을 마시면 마실수록 음식과 어떤 그런 환경과 또는 이제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거에 있을 때 와인의 색깔, 레드, 로제, 화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감성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제 와인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그 꼭 진판들 같은 걸로 만든 그런 로제 와인보다는 때로는 이제 레드 와인 포도 품종인데,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로제 와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제 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레드 와인처럼 오랜 기간은 두지 않고 짧은 스킨 터치를 통해서 껍질, 스킨은 껍질이니까 스킨 터치를 통해서 색소, 핑크빛이 날 정도의 색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껍질과 씨는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핑크빛을 얻은 포도 주스만 갖고 발효를 시킨다. 이게 이제 로제 와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이트 와인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이제 로제 와인 같은 경우도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섞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로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정확한 정보입니다. 근데 화이트 와인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청포도 품종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으로 먹는 청포도, 이육사 시은에 청포도 있는 뭐 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청포도하고 좀 품종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비티스 비니페라,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사실은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블 그레이프라고 하죠. 돈이 되는 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티스 비니페라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에서 뭐 대표적인 게 샤르도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미뇽, 소비뇽 블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 다음 시간 배우기로 되어 있는 포도 품종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화이트 와인은 포도즙을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포도를 으깨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 주스만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화이트 와인도 양조하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포도 스킨, 그러니까 포도 껍질을 약간 놔둬서 무게감을 주려고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를 으깨서 포도 주스만 갖고 만든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굉장히 맑고 아주 청량하고,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신선한 산미가 좋은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아주 그 음식을 마실 때, 특히 이제 해산물이라든가 뭐 어류라든가 이런 것, 또는 신선한 샐러드 이런 걸 같이 먹고 마실 때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와인 얘기하면 입맛이 돋아야 돼요. 저도 이제 지금 뭐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음식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와인을 공부할 때 음식은 배제할 수가 없고, 또 음식에 따라서 또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게 뭐냐? 환경, 자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와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사랑해 주셔야 될 게 자연입니다. 자연. 이 환경이 나빠지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좋은 와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인 이제 비즈니스 투어 출장을 갈 때 이제 와인 산지를 가면 뭐 저보러 그래요. 뭐 이제 와인 때문에 해외 와인 나가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와인 생산하는 데는 다 시골이에요. 우리 시골 가면은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차 거의 안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와인 포도밭이 기본적으로 청정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 많이 안 다녀야 되고 아주 시골이어야 되고, 시골일수록 더 좋고, 그죠? 어떤 데 가면은 뭐 사실 이제 TV, 옛날 TV 보는 그런 프랑스 마을도 있고, 그런 프랑스 마을에서 이제 아침에 탁 문을 열고 나오면, 이런 향기 내가 프랑스 와인에서 맡아봤어. 뭐 그런 좀 과장되다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전혀 과장되지 않고 정말 그런 향기 맡아보실 수 있고, 그런 그 자연과 환경이
모두 담아 있는 게 와인이에요. 와인이.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레드 와인에서 뭐 오래 좀 숙성되고 좀 가격대가 약간 있으면서 약간 중고가 정도의 품질 있는 와인들은 오픈을 해서 약간 브리딩 이제 공기하고 접해서 그 와인을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와인이 생산되고 그 포도 나무가 위치해 있고 포도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약 올리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실제로 이제 호주 시라 중에서 나는 특이한 이제 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칼립투스 향이라고 해서 호주 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향이죠. 사실 이제 그 향을 갖고 우리는 브라인드 테스팅 와인 맞추기 할 때 벌써 50%는 호주 와인인지 아닌지 압니다. 근데 그런 그 호주 이제 포도밭을 가면은요. 정말 그 포도밭 근처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많고 그 유칼립투스 나무 잎들이 휘날려서 사실 이제 그 주변에는 포도밭 그 때로와 그 흙 또는 이런 환경에 젖어들겠죠. 사실 그것이 참 와인의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샤르도네라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화이트 와인은 가장 중요한 게 미네랄이죠. 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 또는 그 지역의 물맛, 뭐 예를 들어서 철분이 뭐 강한 물맛이 있는 그런 생산지 같으면은 와인도 미네랄이 풍부하고 좀 그 화이트 와인이 갖는 그 특징이 산도가 건강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맛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와인을 공부하시다 보면 생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색깔 레드, 로제, 화이트 와인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제조 방법, 레드 와인은 어떻게 만드나,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드나,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만드나. 이제 이 다음 시간 배우실 게 이제 스파클링 와인 만드는 방법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스파클링 와인 중에 대표적인 샴페인이니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도 품종을 배우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포도 품종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지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이고요. 두 번째가 과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리입니다. 지리. 예. 왜냐하면 옛날의 와인과 예수님께서 물로 와인을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시대의 와인과 지금 와인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와인은 과학이거든요. 저기 침대에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그런 광고가 있지만 사실 이제 와인은 농산물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청결하고 어떻게 보면 수확량도 많이 늘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아주 장기 보관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와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정제라든가 이런 데이터 컴퓨터로 이렇게 기록을 잘 해서 빈티지가 조금 나쁜 해에도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즘에 양조를 하는 게 요즘 양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와인 만드는 데를 가보면 야 이게 와인은 과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소량 와인을 생산하는데 이런 데서는 어머님의 장맛 같은 그런 손맛, 와인 메이커의 손맛, 뭐 소량 생산, 5천 병, 만 병, 연간 뭐 2만 병 언더로 생산되는 그런 소량 생산 와인들은 사실은 이제 뭐 과학도 요즘엔 좀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만드는 와인 메이커의 본능적인 메이커의 감각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는 건 좀 와인에 대해서 좀 호기심 좀 가지시고 다음번 이제 스파클링 와인 배우고 나면 포도 품종 배울 거니까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해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적포도, 그다음에 청포도 품종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와인이 되는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꼭 딱딱한 그런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이런 그 여담을 좀 섞어서 기본 지식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스파클링 와인 제조법 말씀드리겠습니다.